네, 안녕하십니까. 세바시대학 6기 수료생 류지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싱 선수인 타이슨의 대표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처맞았고 상대가 강력하지만 다운되거나 경기에서 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싸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주는 카운터 펀치로 처맞기 전까지는요. 자,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최소 1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고 복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목표를 가집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삶의 첫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됩니다. 6개월 전에 외국으로 일하러 가신 아버지께서 급하게 돌아오셨고 공항으로 마중을 갔는데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몸무게가 무려 30kg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프신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셨기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홀을 담당하고 저는 주방을 맡아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무려 14시간 열심히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했고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 다 학업을 포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학교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유전자 몰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네, 저희 형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인데 저희 형은 어떻겠습니까? 자, 형은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후에 저희 형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더 운영했지만 처음에 시작하려던 이유가 병원비, 생활비, 형님 학비 등을 벌기 위한 목적이 사라지자 제 의지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손해를 보고 식당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운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20대 후반에 접어들고 학교에 복학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학은 포기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다행히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첫째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제 만삭이 되어서 와이프가 이제 일을 쉬게 되자 저 혼자 수입으로는 세 식구 살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또 식당을 오픈합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 주방을 맡아줄 친구가 있고 홀만 잘 해결되면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일하게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고 이때 삶의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2년도 안 되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번엔 데미지가 더 컸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신뢰도 잃고 낮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인생은 3, 4번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공이었던 마케팅 그리고 앞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작년 7월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1년째인데요. 이번에는 카운터 펀치를 안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카운터 펀치뿐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훅, 어퍼컷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번처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맞는 요령도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맷집도 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생겨났고 제가 책임져야 될 저희 와이프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저는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인생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건 현실의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터 펀치, 그 생각지도 못한 펀치를 맞는 게 오히려 삶에 예정되어 있던 계획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펀치를 맞았을 때 휘청거릴 수는 있으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었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일에 파생된 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NS 대행 관리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웹 디자인, 온라인 스토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뿐만 아니라 마케팅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인이었던 업무에서 고민한 결과 파생된 일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공부했고 자료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늘리지 않았다면 삶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이미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한번 버텨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